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시간이 오늘 좀 늦었습니다. 10시 40분이네요. 자료 다 올리고 하면 11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정치는 항시 체크하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귀에 못이 박혔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라 내일은 무방이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은 방송에 오셔서 주식 이야기도 하시고 같이 매매도 하시고 놀다 가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죠. 에코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에코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그죠? 요즘 파도 때문에 문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파도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은데 너무 사람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가지고 논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느낌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실 에코모트레일즈도 나쁜 회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요즘 좀 심하죠. 파두 같은 것은 그래도 상장 특례 기업이니까 실적이 좀 그렇게 나온다고 이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심한 편이죠. 파도 같은 경우에도 하는 행동이 참 너무 심하고, 상장할 때 아예 딱 숨기고 상장을 해놓고 돈 엄청 땡겨갔지 않았습니까? 돈 엄청 땡겨가 놓고 딸랑 매출이 3억 2천에 매출 만들어 놓고, 이건 편의점 매출보다 못한 거 아니죠, 파도는. 참 그런 거 보면 참 정말 믿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에서는. 에코모트릴즈도 이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놈들도. 야, 이번 청약에 돈이 4,200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4,200억이 참 큰 돈 아닙니까? 4,200억이면 4,200억 참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4,200억인데 어제 분기 보고서 발행하면서 영업적자가 69억이에요. 69억은 69억. 참 해도 이 청약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온 거 아닙니까? 참 이런 상황인데도 정말 먹튀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사주조합 같은 건 또 전부 다 1인당 평균 1.5억씩 100% 또 청약을 했대요. 참 이런 황당한 사람들을, 그래 좀 기분이 좀, 파도나 이번에 에코모트레일즈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래도 나는 신규주니까 한번 해볼란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에코모트레일즈 놓고 한번 보시면서 해보십시오. 공모가는 36,200이죠. 청약 경쟁률이 70대 1입니다. 기간 예측 경쟁률 17대 1, 1700 얼마의 경쟁률이 나오고 보통 그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에코프를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내일 공부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공부할 종목들은 이리시로 간단하게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여러 종목 볼 것도 없었고, 물론 제가 보는 관점이다 여러분의 관점에 또 종목은 다 틀릴 겁니다. 제가 보는 종목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종목 있으면 그 종목 가지고 또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 공부하실 분들은 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고요. 음, 종목을 보는 눈은 다 주관적이고 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니 잘라니 내 잘라니 그런 건 할 이유는 없지요. 일단 종목을 보기 전에 시장부터 먼저 봅시다. 오늘은 나라셀라 같은 이런 애들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상한가 갈 종목도 보면 나라셀라, 제주맥주, DTCNRO, 협진, 태평양물산 다 하나같이 정말 론델론델이 하나도 없는 시장입니다. 요즘에 이 상한가 종목을 보면 시장이 보이거든요. 상한가 종목을 보면 꼭 이거 잊지 마십시오. 상한가 종목을 보면 시장이 보인다.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요즘 이슈도 없고 뭔가 시장이 좀 어글어글 이게 흔들린 느낌이죠. 이럴 때일수록 정말 개코처럼 냄새를 잘 맡고 돈이 되는 곳에 뛰어들어야 돈이 됩니다. 그냥 남들이 말하는 거 그냥 흘려나오는 정보들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뛰어들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 실질적인 그 기세와 감도를 느껴야 된다. 그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넷을 한번 보면 지금 툴젠 그리고 엠젠 솔루션, 인트론 바이오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는 참 애매한 게 영국에서 크리스 비주자 가위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가위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서 이제 이런 유전자 가위 치료제 관련 애들이 이제 다 상한가를 갔는데, 글쎄요, 이게 좀 저는 원래 시간의 상한가 종목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종목이라, 어제도 그린 케미칼 이런 애들 난리를 쳐 시간 상한가 같지만 다 오늘 보면 그냥 아침에 잠시 반짝했다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믿지는 않는데, 또 더군다나 또 이런 쪽 애들은 기대감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혹시 시간에 상한가 종목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게 툴젠이나 엠젠 솔루션, 인트로바이오 이 세 종목 놔놓고 유전자 가위 쪽 애들 같이 놓고 한번 놀아보시는 것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을 겁니다. 단자 시가가 놓고 오를 거니까 트레이딩 하기 좀 귀찮겠죠. 그리고 한익스프레스가 시에 상가를 가 있는데, 얘는 지금 한동훈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치 관련주를 가지고 또 놀아야 되나 좀 그렇죠. 한동훈 관련주에 정치 관련주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놓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 시장에 이슈가 없지요. 지금 유전자 가위 치료 같은 것도 자기들 자체 재료도 아니고 한 달이 건너 두 달이 건너서 석 달이 건너서 오는 이런 재료니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트레이딩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봅시다. 주석을 달아보죠. 일단 컨택부터 봅시다. 자, 시간에 8%를 지금 올려놓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늘상 느끼지만은 시간의 상승폭이 큰 종목은 보통 죽기 아니면 살기죠. 그놈들은 사실은. 어차피 시간에 지금 이 8%까지 올려놓은 사람들은 들어가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일 죽이든 밥이든 승부를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에 같이 호응을 내주면 같이 으쌰으쌰해서 갈 거고, 아침에 땡 했는데 시장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이날에 들어간 애들은 다 그냥 팔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시가가 높은 것은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큰 이렇게 우주시장 산업 수혜다, 스페이스X 수혜다 이렇게 이제 그런 글자는 하나 코다리는 있지만 사실 그것도 역시 못해 봐야 하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신규주 위주로 우리는 볼 겁니다. 큰 택을 내일 일단 뭐 어찌됐든 간에 2만원 기준가로 딱 잡고 내일 한번 보시죠. 만일에 내일 뭐 8% 9% 출발을 한다 하면 뭐 그래도 2만원 깨면 나와야 되겠죠. 10% 이상 넘어가면 좀 기다렸다가 하든지 천천히 하든지 그렇게 해보십시오. 일단 컨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저희들도 한번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메가터치. 메가터치는 끼가 있는 종목이죠. 끼가 있는 종목이고 시간에 4%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컨택 봅시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같이 잘 친구처럼 잘 어울릴 수 있는 친구죠. 그래서 친구를 메가터치를 같이 붙여 놓읍시다. 4%. 그럼 이 두 놈을 같이 갖고 놀기는 좋겠죠. 그래서 이 두 놈을 잘 붙여 놓습니다. 컨택이 좀 잘 움직이면 메가터치도 잘 따라갈 확률이 많겠죠. 다음 상기와 상기 EV입니다. 상기와 상기 EV. 시간에 이는 또 8%예요. 상기는. 이런 거죠. 따지고 보면 GM이 테슬라의 협력업체를 빼들어갔다 이 말이죠.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을 보유했다 이 말이죠. 그런 협력업체를. 그러니까 테슬라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기술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을 보유한 다른 회사가 뭐 없을까? 상기가 있다 이 말이죠. 참 사람들이 이리 엮고 저리 엮고 잘 엮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상기가한테 또 마침 미국에 법인도 있고 이러니까 혹시나, 그죠? 사람들 참 잘 엮습니다. 근데 이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실제로 우리 시장은 그 키워드 하나에, 그 글자 하나에 사람들이 몇천씩, 몇 억씩을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이 막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다들 미치지 않고서는 급등주 시장에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즉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기에는 이 시장에서 그걸 대입을 시키면 정상적인 매매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로 뭐 시덥지 않은 내용이라도 뭐 그런 게 있구나 라고만 딱 기억을 하고 코골이 한 게 있구나, 뭐 귀걸이라도 하나 있구나, 그것만 딱 기억을 하고 시장이 쭉 뭐 같이 움직인다 그럼 따라가는 거죠. 개미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시장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일 상기가 좀 움직여주면 별로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아 보이지도 또 할 수가 없거든요. 상기하고 상기 EV하고 같이 놓고, 상기 EV는 5% 올라 있습니다. 두 개 붙여 놓고 어찌 노는가 한번 보십시오. 만약 상기가 완화가 끌려 출발하면 상기 EV를 가지고 놀아야 되겠죠. 그 다음은 에이징랜드 봅시다. 자, 오늘 뭐 파란이 좀 많았던 종목이죠. 파란이 많았던 종목. 전일에 상가가 가갖고 아침에 시가 3% 뛰고 꼬르륵 내려왔죠. 오늘 뭐 저희들은 여기서 진입해서 일단은 10% 정도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절반은 가져는 가고 있습니다만 내일 봐야 되겠죠. 문제는 내일이 목요일 아닙니까? 문제는 이제 내일이 목요일인데 과연 목요일에 어떤 그 흐름을 이길 수 있을까? 자, 그런 걸 봐야 되겠죠. 왜? 금액대가 4만원대니까 42,000짜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다면 내일 만약 한 번 더 치켜서 해준다면 다음 주까지도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시간이 1% 올라 있으니까 큰 부담은 없겠죠. 아침 시가 진입할 때는 아침에 많이 올라봐야 1, 2%, 보합에서 1, 2% 안쪽에 출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간으로 1차 정도 넣어보고 간을 한번 보고 가면 가만히 놔둬버리면 되고, 음봉을 깨고 내려면 또 나와서 가만히 봐야 되죠. 어떤 모습을 보일 때까지? 양봉을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그죠?
꼬리를 잡으려고는 하지 맙시다.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다음 큐로셀 보겠습니다. 오늘 큐로셀은 상가까지 아침에 일찍 이렇게 11시 반쯤이죠. 11시 반 아닙니까? 이 상가 잠겼다가 이제 풀어졌죠. 제가 아침에 다른 종목 보다가 큐로셀을 제가 관심 종목창을 좀 좁게 보거든요. 요 위에다 올려놨더만 이거 안 보여가지고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달랑 들어갔을 텐데 이 자리는 말이죠. 아쉽더라고요. 큐레셀은 지금 마이너스 0.5%. 저희 종배로 넣어놨는데 조금 약해서 그 종배를 취소를 했는데 결국 0.5%로 빠졌네요. 생각하는 것보다. 큐레셀은 뭐 다른 건 없죠. 양봉 바뀌면 들어가면 되고 양봉 안 바뀌면 놔두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은 큐레셀은 어떻게 한다? 보합을 치고 올라가면 보합부터 잡고 한다. 왜? 가면 또 달리 빼야 되니까 같이. 딱 뭐 싼 고점을 부딪히고 내려왔다 그런 거 필요 없지요. 싼 고점 굿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큐레셀 내일 봅시다. 다음은 SY 스틸테. 시간이 1.8% 빠져 있군요. 그렇죠. 지금 캡스토 파트너스가 시간에서 흐름이 좀 나쁘지 않고 있다가 요 전환 청구권에서 이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4%까지 쭉 떨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장 끝나고 보니까 17억 원 규모인데 이 겁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이 글자만 나왔거든. 이 글자 탁 나오자 마이너스로 획 돌아서던.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SOY도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지도 그냥 쭉 떨어진 거죠. 뭐 역시 이것은 요령은 똑같습니다. 양봉 치고 갈 때만 본다. 그전에는 꼬리 잡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SY는 우리가 이 꼬리 부분에 이 날짜 진입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30%도 먹었죠. 30% 먹었고 오늘 새로 진입하신 분들 우리가 새로 진입해가지고 또 먹었죠. 18%였죠. 그죠? 많이 먹었죠. SY는 우리가 5,200원 진입했으니까 그죠? 내일 한번 봅시다. SY는 저희들도 SY는 종배로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반도체. 반도체 쪽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좀 힘이 좀 그래도 있는 편이죠. 있는 편인데 온보드란 이 온 디바이스 AI 여기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게 좀 저는 관심이 가요. 삼성도 이제 자체적으로 핸드폰 안에 이렇게 AI를 담아서 구현을 시키는 것을 다음 핸드폰에 나오지 않아서 23입니까? 나오는 게 그런 것을 구현시키는 핵심칙 중에 하나죠. 그것이 뭐 여기 LPDD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제주 반도체가 나름대로 좀 그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앞으로 뭐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주가는 또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오늘 기관들이 13만 4천 주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뭐 처음에 AI 나왔을 때 뭐 AI 관리도 얼마나 또 세상을 뭐 움직이듯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 보았자 또 떨어지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영원히 피는 꽃은 없다. 항상 그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되죠. 에코프로 뭐 150만원 뭐 이리 갔다가 지금 60만원대 있는 거 보십시오. 그제? 영원히 피는 꽃은 없거든요. 내일 한번 봅시다. 아침에 뭐 시가는 별로 높진 않을 것 같네요. 시가 뭐 잡고 보니까 뭐 5,100원 정도 딱 잡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5,000에서 5,100원 딱 두 트랙 잡고
아침에 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잠시. 다음 솔트룩스 한번 봅시다. 요즘 여러 관련주들은 움직이는데 오늘 뭐 두산 로보틱스도 이틀 동안 지금 우리가 제가 2번 연달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가고 오늘 또 갔잖아요. 그죠? 로봇들은 좀 갔으니까 솔트룩스 이런 애들도 한번 좀 봐줍시다. 시간에 1.5% 차트상 기술적으로 다 봐줄만한 자리니까 뭐 그렇게 크게 긴가게 외우기는 손대는 건 없네요. 천천히 보시고 여기는 뭐 크게 볼 건 없고 29,000원 정도 딱 이 타점을 잡고 하시면 되겠네. 29,000원. 그래 이런 건 좀 상승을 하면 이런 스타일은 한 조금씩 끌고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요 밑에 애들은 기술적으로 봅시다. 먼저 치고 나간 놈을 뭐 쫓으면 됩니다. 그래 놓고 동생 기다렸다 동생 따라오면 하고, 예를 들면 웅진이 일단 시가 3%니까 먼저 시가부터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있는데 가다가 못 가고 죽으면 밑에 동생들이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웅진이 오늘 나온 뉴스 같은 걸 보면 썩 그렇게 뭐 좋은 글은 없거든요. 보면 이 회사가 물류 자동화 업체란 말이에요. 2차전지 핵심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물류 자동화 업체거든요. 물론 뭐 EQC를 인수함으로 해서 웅진이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될 그런 공사는 있겠죠. 하지만 뭐 그렇게 쓱 와닿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모르죠. 그래서 뭐 웅진은 일단 시가 높으니까 봐야 될 것이고, 슈림하고 CI테크는 뒤에 붙여놓고 같이 한 놈이 누군가 총대를 매며 총대 맨 놈부터 달라붙으면 됩니다. 이런 것은 특별하게 볼 거는 없어요. 자, 아무래도 뭐 신규조 쪽이나 이런 쪽 좀 신경을 써야 될 거고, 뭐 나머지 좀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캡스톤 파트너스는 시간 4% 빠졌는데 만약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런 종목이 내일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지난 청구권 행사를 해서 급시 나서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7억 원 밖에 안 돼. 그 좀 경우가 다른 경우거든요. 그리고 내일 에코무트레이저가 또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반대되는 또 그런 가장 근접한 종목이니까 이 종목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시가 기준으로 한번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보고 나서 시가에서 한번 떨어지면 밀어주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폭이 합당하다는 폭이 되면 한 번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시가의 2배라든지 시가의 의미 있는 부분까지 준다면, 여기서 딱 반등이 온다면 한번 들어갈 필요성이 있고, 초보자들은 이런 걸 보지 말고 경영지단 보고 초보자들은 상승할 때 시가를 돌파한다든지 이런 시점을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런 식으로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즉 누구나 지금 뭐 보면 갈 수 있을 것 같은 종목들, 뭐 아침에 시가 높고 뭐 누가 봐도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종목에서는 큰 수익은 안 난단 말이에요. 즉 이런 놈같이 별로 안 좋은 시간의 모습을 보이고 뭔가 죽을 듯한 모습, 그리고 막 안 좋다고 막 개미들이 던지는 그 물량 속을 받아갖고 크게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이 돈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게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아는 추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지 말고 약간 반골의 성향을 가지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CCS를 보자고요. 우리가 전전날에 제가 CCS를 3,000원까지 해서 3,100원까지 보자 좀 눌러주면 더 내려왔잖아요. 제가 자리에 있었다면 요 밑에 있는 것을 안 했더라도 3,000원을 돌파할 때는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11%입니까 12%입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종가상 6% 맞췄지 않습니까? 수익을 안고 맞췄을 것이고, 오늘도 고가가 13%가 갔으니까 그냥 한 번에 매수해. 그래도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게 20%좀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유도도 시간에 2% 올려놓았네요. 상시 수월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항시 겁나다고 해서 도망치지 말고 자꾸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캡수돈 같은 것은 어찌들 종배로 들어갔죠. 종배로 들어가서 오늘 뭐 20% 이상 22%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겁나고 무서운 종목이다 달가던 놈이 이긴단 말이죠. 편하게 얻으려 그러면 수익은 잘 나오지가 않아요. 또 어렵고 불편하고 또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매매 내역을 보면 마이크로 컨텍스트리아 우리가 25% 상한가 종목이니까 SY 스틸도 우리가 18% 오늘 먹었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개수도 파트너 여기 있네요. 예. 종배 들어갖고 단 한 번 클릭해갖고 먹었으니까 참 좋죠. 에이징랜더 10%, BL 12%. BL은 추적한 사람들 많이 먹는 수익이었죠. 예. 그리고 2,500원 타점을 잡았으니까. 돌파하는 시점에선 먹을 수 부지런한 사람들이 먹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들이. 그리고 뭐 나름대로 그래도 100 한 30-40%, 100 한 20-30% 나온 것 같아요. 상종목에서 좀 수익이 적게 나죠, 사실은. 매매를 하다 보면 뭐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최대한 좀 흐름을 잡아 나가실 때 최대한 좀 집중력을 가지고 좀 하실 필요가 있는 지금의 11월 달입니다. 좀 그 점만 좀 잘 참조하시고 시장을 좀 많이 뛰어다니지 마시고 진입가 청산 멈춤, 진입가 청산 멈춤, 이것을 좀 이 패턴을 리듬을 잘 맞추시면 좋습니다. 진입해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청산, 잠시 쉬면서 계좌를 돌아보고 마인드 다시 갖추고 다시 진입, 청산, 멈춤, 다시 계좌 살펴보고 마인드 갖추고, 이게 이 패턴이 하루의 시주가, 시가주가 맞물려서 흘러가면서 매매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 그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11시가 10분이 됐군요. 오늘 좀 늦게 올리겠네요.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의 문제였습니다.